꽃집을 하다 보면 손님의 얼굴을 외우게 됩니다. 매일 오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 특별한 날에만 오는 사람. 저는 12년째 이 꽃집을 하면서 그 얼굴들을 다 기억했어요. 생일 때마다 장미를 사가는 아저씨, 매주 월요일 거베라를 사가는 아주머니, 기념일마다 수줍게 들어오는 젊은 남자. 꽃을 사는 이유가 다 달랐고, 표정이 다 달랐고,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강태수 씨를 처음 본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국화다발을 묻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제법 됐고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뭔가 어색한 사람이었어요. 꽃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잠깐 망설이는 사람들이요. 그 남자가 그랬습니다. 어떤 꽃 찾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흰 국화요 했어요. 흰 국화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팔렸습니다. 장례식장이거나 기일이거나요. 저는 그냥 얼마나 드릴까요? 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세 송이만요 했습니다. 딱 세 송이였어요. 저는 제일 좋은 것들로 골랐습니다. 포장을 해드릴까요?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주세요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꽃을 받아들더니 나갔어요. 인사도 짧았고 말도 적었고 머무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그냥 그런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고개를 들었더니 어제 그 남자였어요.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하고 물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 국화 세 송이요 했어요. 어제랑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이틀 연속이면 아직 기일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무슨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포장해 드릴까요? 물었고 남자는 또 괜찮다고 했어요.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사흘째 됐습니다. 또 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흰 국화 세 송이를 골랐어요. 남자가 계산하면서 잠깐 저를 봤습니다. 기억하시네요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 오시면 기억하죠 했습니다. 남자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오후 2시 흰 국화 세 송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남자가 오면 말없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흰 국화 세 송이를 꺼냈어요. 남자도 말없이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자가 말했어요. 꽃 오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에 꽂아두시면 된다고,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아주시면 더 오래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꽃병에 꽂아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놓으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남자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사진 앞에 놓는 거예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사진 앞이요. 영정사진이거나 아니면 고인의 사진 앞이었어요. 매일 흰 국화 세 송이를 사서 누군가의 사진 앞에 놓는 남자였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말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었거든요. 남자가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꽃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걸 오래 들고 다닌 사람의 어깨 같았어요. 저는 그 어깨를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쓰럽다는 마음이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그 달이 끝날 때까지 그 남자는 매일 왔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2시가 되면 흰 국화를 미리 꺼내두게 됐어요.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항상 왔으니까요. 그 남자가 오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게 인사를 했어요. 꽃을 건네고 계산을 했고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가 됐는데 오지 않았어요. 3시가 됐습니다. 4시가 됐어요. 저는 미리 꺼내둔 흰 국화 3송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시들기 전에 물에 넣어야 했어요.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신경이 쓰이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손님이었거든요.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흰 국화 3송이를 사가는 손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지 않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는 척 했어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수 씨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5시였어요. 숨이 약간 차 있었고 점퍼가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말없이 미리 꺼내둔 흰 국화 3송이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꽃을 받으면서 저를 봤어요. 미리 준비해 두셨네요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 오시니까요 했습니다. 남자가 또 작게 웃었어요. 오늘은 그 웃음이 어제보다 덜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다 싶었어요. 매일 오시는데 이름도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강태수요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윤정이에요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알게 됐어요. 강태수 씨가 나간 뒤에 저는 꽃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장미가 있었고 튤립이 있었고 프리지아가 있었어요. 여러 색깔의 꽃들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흰 국화가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꽃을 한참 봤어요. 매일 이 꽃을 사가는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누구 사진 앞에 이 꽃을 놓는 건지, 그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왜 매일 오는 건지요. 꽃집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겠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씨가 매일 온 지 1달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이 몇 가지를 알게 됐어요. 오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온다는 것, 항상 혼자 온다는 것, 가끔 점퍼 대신 남색 바람막이를 입는다는 것, 계산할 때 항상 카드가 아닌 현금을 낸다는 것, 그리고 꽃을 받아들 때 항상 2손으로 받는다는 것이요. 2손으로 받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손으로 휙 받아들거든요. 그냥 물건처럼요. 그런데 강태수 씨는 달랐어요. 2손을 내밀어서 꽃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꽃이 다칠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달 중순이었어요. 강태수 씨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흰 국화 3송이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강태수 씨가 꽃을 받으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보통 바로 나가는데 그날은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꽃들을 정리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거 더 필요하세요? 하고요.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저, 이 꽃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흰 국화요.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순결, 성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꽃말이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국화를 좋아했어요. 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췄어요. 강태수 씨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꽃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고 괜찮다고 하기엔 뭔가 무거웠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떠나셨어요? 하고요.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3년 됐습니다. 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짧았어요. 3년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계산을 했습니다. 3년이면 아직 많이 생생할 때였어요. 오래됐지만 오래된 게 아닌 그 시간이요. 많이 힘드셨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잠깐요. 그러더니 시선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고 물을 수 없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국화를 사다 놓기 시작한 게 1년쯤 됐어요. 했습니다. 처음엔 기일에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하게 됐다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꽃집 안을 한번 봤습니다. 매일 이 꽃집에 오는 게 그 남자한테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어요. 꽃을 사서 아내 사진 앞에 놓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3년 동안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부인분이 좋아하셨겠다 했어요. 매일 이렇게 가져다 주시니까요 하고요.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을 때 꽃 한 번을 못 사줬거든요. 했습니다. 그 말이 꽃집 안에 떨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요. 살아있을 때 꽃 한 번을 못 사줬다는 말이요. 그래서 매일 오는 거였어요. 못해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강태수 씨가 꽃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색 바람막이 뒷모습이었어요. 꽃을 두 손으로 들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살아있을 때 꽃 한 번을 못 사줬다는 말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저를 건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 남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남편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못해준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자는 이유로 미뤄둔 것들이요. 그게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강태수 씨한테는 그게 꽃이었던 거고요. 저는 그날 꽃집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뭘 못해줬을까 하고요. 딱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못해준 것들은 생각났는데 저한테 못해준 것들은 없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셔터를 내리면서 가로등이 켜지는 걸 봤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혼자 꽃집을 닫는 저녁이었습니다. 12년째 혼자 닫는 저녁이었어요. 그 저녁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강태수 씨가 왔어요. 평소처럼 2시였습니다. 흰 국화 3송이를 드렸어요. 강태수 씨가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제 한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꽃집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 그렇게 진심이 담긴 말은 처음 들었어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잠깐 저를 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꽃집 하신 지 오래됐어요. 하고 물었어요. 처음으로 강태수 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항상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12년 됐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 이름 다 아세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웬만한 건 안다고, 꽃말도 안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사가는 흰 국화 말고 봄에 피는 꽃 중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프리지아요 했습니다. 향기가 좋아서요 했어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꽃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제가 좋아하는 꽃을 물어봤을까요?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질문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질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누군가 제가 좋아하는 걸 물어봐 준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같이 밥을 먹게 된 건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점심을 못 먹었어요. 오전부터 웨딩 플로리스트 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꽃 다발을 20개 가까이 만들었거든요. 손이 모자랐습니다. 혼자 하는 꽃집이었으니까요. 밥 먹을 틈이 없었어요. 배가 고픈데 손을 멈출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점심을 넘겼습니다. 2시가 됐어요. 강태수 씨가 왔습니다. 저는 흰 국화 3송이를 드렸어요. 강태수 씨가 계산을 하면서 저를 봤는데 뭔가 하려다가 말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혹시 밥 드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아직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바빠서 못 먹었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도 아직 안 먹었는데 하고요. 말을 하다가 또 멈췄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근처에 설렁탕 잘하는 데 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같이 드실 의향 있으세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같이 밥을 먹자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한테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였어요. 한 달 동안 꽃만 사가던 사람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깐 몰랐습니다. 거절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배가 고팠고 밥을 먹어야 했고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단골 손님이랑 밥 한 끼 먹는 거였어요. 그러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잠깐 표정이 바뀌었어요.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티를 안 내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문을 닫고 올게요 했어요. 꽃집 문에 잠시 자리 비웁니다. 라고 쪽지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강태수 씨가 아는 설렁탕집이었어요. 꽃집에서 골목 2개를 지나면 있는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앞을 지나쳤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육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끓인 냄새였어요. 구수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꽃집 카운터 너머로 보던 사람이랑 식탁에 마주 앉으니까 달랐어요. 더 가까웠습니다.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콧등에 작은 점이 있었고 머리카락이 귀 위에서 더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설렁탕을 시켰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금세 가져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랐어요. 저는 소금을 넣고 파를 넣었습니다. 강태수 씨도 같은 걸 넣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강태수 씨를 봤습니다.
강태수 씨가 잠깐 저를 보다가 웃었어요. 이번에는 예전 웃음이랑 달랐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많이 고프셨나 봐요. 하고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오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주문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꽃집도 바쁠 때가 있군요.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 시즌이나 기념일 전에는 엄청 바쁘다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물었어요. 혼자 하세요 하고요. 네 했습니다. 직원 두기엔 규모가 작다고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겠다 했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힘들지 않냐고 묻는 게 아니라 힘들겠다고 하는 말이요. 그 차이가 달랐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태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하고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건설 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그만뒀다고 했어요. 지금은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매일 올 수 있었군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또 웃었어요. 그렇네요. 했습니다. 그냥 웃음이었어요. 이번에도 쓸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꽃집 이야기, 동네 이야기, 설렁탕이 맛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좀 길어졌어요. 강태수 씨가 건설 회사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저는 꽃집 하기 전에 다른 일도 해봤다는 이야기, 이 동네에 산 지 얼마나 됐냐는 이야기들이요. 저는 15년 됐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하고요. 저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이 둘이요? 했습니다. 딸이랑 아들이요. 다 독립했고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감사했어요. 남편은요? 라는 질문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 질문이 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태수 씨는요? 하고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요? 했어요.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자주 보냐고 물었더니 가끔 본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계산을 할 때 강태수 씨가 먼저 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제 것은 제가 낸다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요. 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그냥 두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꽃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강태수 씨랑 나란히요.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같이 걸으면서 말을 안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꽃집 앞에 도착했어요. 감사했습니다. 했습니다. 덕분에 밥 잘 먹었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했어요. 그러더니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강태수 씨를 봤어요. 가끔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은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했습니다. 가끔요. 하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죠. 했어요. 강태수 씨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꽃을 들지 않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꽃집에 오면서 꽃을 먼저 사갔을 테니까요. 빈손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꽃집 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끔이 얼마나 자주가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끔이 기다려졌습니다. 꽃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프리지아 향기가 났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꽃이요.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게 실감났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건지 몰랐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히 오는 줄 몰랐습니다. 요란하게 오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거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드라마에서 보면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한테 온 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천천히 왔어요. 어느 날 문득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알아차린 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어요. 강태수 씨랑 밥을 먹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꽃을 다듬으면서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노래인데 그날은 가사가 들렸습니다. 그리워서 그리워서 어쩌라고 하는 가사였어요.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몰랐어요.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2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오전 내내 강태수 씨가 올 2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였습니다. 56이었어요. 이혼하고 12년이 지났고 아이들은 다 컸고 꽃집 하나로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익숙함이 편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아무한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는 이 삶이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조용해졌습니다. 꽃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꽃들이 있었습니다. 장미, 튤립, 프리지아, 그리고 흰 국화. 저는 그 꽃들 사이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잖아요. 한 달 동안 매일 온 손님이고 어제 밥 한 번 같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직 이름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디 사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흰 국화를 사가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2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시 꽃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덜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줄기를 자르고 잎을 정리하고 물에 담갔습니다. 반복되는 동작들이었어요. 몸이 바쁘면 머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강태수 씨가 어제 밥 먹으면서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힘들겠다 라고 했던 말이요. 2글자였는데 이상하게 따뜻했거든요. 가끔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던 말도요. 그 말이 어쩐지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꽃 다듬던 걸 멈추고 거울을 봤어요. 꽃집 한쪽 벽에 작은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식용이었어요. 저는 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6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입가에 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염색을 한 지 좀 돼서 뿌리가 보였습니다. 꽃집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요. 이 나이에 두근거리면 안 됐어요. 아니, 두근거리는 게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냥 낯설어서 심장이 뛰는 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두근거림이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2시가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수 씨였습니다. 저는 흰 국화 3송이를 건넸어요. 강태수 씨가 받으면서 물었어요. 오늘은 바쁘세요 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전에 좀 바빴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서 있었어요. 나가지 않고요. 저는 뭔가 더 필요하신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어제 밥값을 제가 내서 불편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했습니다. 다음엔 더치페이 하겠습니다.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다음에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요. 하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치페이는 아니어도 된다고, 다음엔 제가 내겠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음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괜찮으시면 이라고 했는데 저는 다음엔 제가 내겠다고 했어요. 다음을 제가 먼저 인정한 거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손을 주머니 안에서 꼭 쥐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안에서 꼭 쥔 손이 계속 따뜻해졌어요. 두근거리면 안 되는데요.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항상 저를 너무 잘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힘든 내색을 안 해도 유진이는 알았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오늘 힘들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고개를 갸웃하며 그래 하고는 옆에 와서 앉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유진이었어요. 그 아이가 32이 됐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은 생각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가 찾아온 건 강태수 씨랑 밥을 먹은 지 일주일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왔어요.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어쩐 일이야 했습니다. 유진이가 그냥 왔다고 했어요. 그냥이라는 말이 뭔가를 담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꽃집 정리를 마치고 같이 집으로 올라갔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야기 없었어요. 회사 이야기, 요즘 힘든 거 없냐는 이야기, 밥은 잘 먹고 다니냐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하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달라요 하고 되물었어요. 시치미를 뗐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꿰뚫어 보던 그 눈이요. 표정이 달라 했습니다.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좀 달랐고 오늘 보니까 얼굴도 좀 달라 라고 했어요. 좋은 쪽으로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뭐가 달라 하고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속이면 안 되는 거 알지? 하고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알았어요. 유진이한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알았거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꽃집에 매일 오는 손님이 있어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이렇게 창피할 줄은요. 유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님이요 하고 했어요. 어떤 손님 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흰 국화를 사러 온다고 했어요.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매일 사진 앞에 꽃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고 건설 회사를 퇴직했고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같이 밥을 한 번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눈 것도 아닌데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이었어요. 유진이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엄마, 설레는 거야 하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니라고 했어요. 유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의심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귀 빨개 하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귀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진짜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유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거잖아, 엄마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유진이가 표정을 읽었어요. 무서운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무서운 거 맞았습니다. 설레는 것보다 무서운 게 더 컸어요. 한번 결혼에 실패했고 12년을 혼자 살면서 이 혼자인 삶에 익숙해졌는데 지금 이 익숙함이 흔들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이 나이에 상처받으면 회복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한 가지만 말해도 돼 하고 물었습니다. 말해봐 했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거 익숙한 거랑 혼자 사는 게 좋은 거랑 달라 라고 했어요. 익숙한 거를 좋은 거로 착각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32살짜리 딸한테서 들을 말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혼자인 게 익숙한 거였지 좋은 건지는 몰랐습니다. 따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살았거든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유진이 손을 잡고 한참 있었어요. 창밖에 저녁이 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거랑 좋은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유진이가 늦게 돌아갔어요. 문 앞에서 배웅하면서 유진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또 오면 잘 봐 하고요. 저는 얘는 하고 웃었어요. 유진이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귀가 아직 조금 빨갰습니다. 저는 그 빨간 귀를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서운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말도 맞았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맞을 수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레는 게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있었습니다. 제 가슴 안에요. 내일 2시가 됐을 때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됐습니다. 흰 국화 새송이를 건네면 됐어요. 그런데 평소처럼이 이제 평소처럼이 아니었습니다. 태수 씨 아들이 찾아온 건 예고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강태수 씨가 오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10시였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막 열고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싱싱한 것들은 앞으로 꺼내고 오래된 것들은 정리하는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각졌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했더니 남자가 저를 봤어요. 위아래로요. 그 시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꽃 찾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꽃집 사장님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네 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윤정희 씨요 하고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하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강태수 아들이에요. 강민혁이라고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꽃줄기를 내려놓았어요. 강태수 씨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했던 그 아들이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했습니다.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강민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매일 오신다고 해서요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기대하시는 거 있으면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대요 하고 되물었어요. 강민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꽃 사러 매일 오고 밥도 같이 드셨다는 거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무방비 상태라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판단력이 흐려지셨다고 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요.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 저를 뭔가 노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꽃집 사장이에요 했습니다. 손님이 매일 오시는 거고 밥은 한 번 같이 먹은 거예요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구분이 안 됐어요. 강민혁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손님 관계로 보이지 않아서요 했어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한테 어머니 자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넘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했습니다. 어머니 자리. 그 말이 꽃집 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자리를 넘본다는 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강민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호했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용한다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했어요. 강민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강민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배경을 알고 계세요? 하고 물었어요. 무슨 배경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민혁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건설회사 다니셨다고 하셨을 텐데요. 했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임원이셨어요.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으셨고 어머니 사망보험금도 있고 자산이 상당하세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강민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태수 씨 재산이 얼마인지 관심 없다고, 꽃집 하면서 재 벌어서 살고 있다고, 무방비 상태라는 말도 이용한다는 말도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강민혁 씨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말이 심했네요 하고요. 그런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했습니다. 강민혁 씨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한참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억울한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리를 넘본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태수 씨 아내 자리를 원한다는 생각이요. 그냥 매일 오는 손님이었고 밥을 한 번 먹은 사람이었어요.
아직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건지 몰랐어요. 서러움의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용한다는 말이 서러웠어요. 12년을 혼자 꽃집을 해온 사람한테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자리라는 말도 서러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넘본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 자리가 처음부터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넘보지도 못할 자리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강태수 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도요. 재산 이야기, 아들 이야기, 아내 이야기. 강태수 씨는 저한테 그런 것들을 깊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꽃을 사러 오는 사람이었고 밥을 한번 같이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는 제 얘기를 했나 봐요. 매일 오는 꽃집이 있다고 사장님이랑 밥도 먹었다고 했겠죠. 아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요. 저는 꽃들을 정리하다가 멈췄어요. 강태수 씨가 2시에 올 거였습니다. 오늘도 올 거였어요.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흰 국화를 건네면 될까요? 아들이 왔다 갔다는 말을 해야 할까요? 아무 말 안 해야 할까요? 2시가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수 씨였습니다. 남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저는 흰 국화 3송이를 건넸어요. 강태수 씨가 꽃을 받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늘 표정이 좀 다르네요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은 모르겠다 싶었어요. 꽃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났어요.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리라는 말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며칠을 버텼습니다. 강민혁 씨가 다녀간 뒤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두근거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익숙한 걸 좋은 거로 착각하지 말라는 유진이 말도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굳이 새로운 걸 시작할 필요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고 꽃집이 있었고 유진이랑 아들 준서가 있었습니다. 충분했어요. 강태수 씨가 오면 그냥 꽃만 팔면 됐습니다. 손님으로만 대하면 됐어요. 처음처럼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강태수 씨가 왔고 저는 흰 국화 3송이를 건넸습니다. 계산을 했고 강태수 씨가 나갔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씨가 오늘 날씨가 좋네요 했는데 저는 그러네요 하고 짧게 받았어요. 강태수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강태수 씨가 왔어요. 흰 국화를 건넸습니다. 강태수 씨가 계산을 하다가 말했어요. 저 뭔가 실례되는 말을 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이었습니다. 맑고 조용한 눈이었어요. 그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서요 했습니다. 전에는 먼저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어요. 강태수 씨가 알아챘습니다. 제가 달라진 걸 알아챘어요.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까지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요 하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 짧은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신경 써주는 말이었거든요. 피곤하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강민혁 씨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말이요. 그리고 강태수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요. 두 말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어요. 저는 어머니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 오는 사람이 좋았어요. 2시를 기다리는 게 좋았고, 꽃을 건네면서 잠깐 눈이 마주치는 게 좋았고, 가끔 같이 밥을 먹는 게 좋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잘못인 건지 몰랐습니다. 나흘째 됐어요. 강태수 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가 됐는데 오지 않았어요. 2시 반이 됐습니다. 3시가 됐어요. 저는 미리 꺼내둔 흰 국화 3송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4시가 됐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저는 흰 국화를 물에 담갔습니다. 시들기 전에 물에 넣어야 했거든요. 물에 담그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했어요. 오지 않을 수도 있죠. 매일 오는 사람이어도 못 오는 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냥 오기 싫은 날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쓸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꽃집 문을 닫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강태수 씨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몰랐어요. 매일 왔지만 번호를 교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그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은 알고 밥도 먹었지만 번호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꽃집을 열면서 오늘은 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오전 내내 그 생각이 있었어요. 2시가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수 씨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반가웠습니다. 이상하게 반가웠어요. 하루를 못 봤는데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 반가움이었습니다. 어제 못 오셨네요 하고 말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왔었어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아들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집에 왔다고 같이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봤어요. 혹시 우리 민혁이가 여기 왔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강태수 씨가 알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눈치를 챈 거였습니다. 저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네 했습니다. 강태수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다 말해야 할지 줄여서 말해야 할지요. 그냥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가까워지지 말아달라고 했다고요. 어머니 자리가 있다고 했다고요. 강태수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태수 씨가 죄송할 게 없다고 했어요. 아들이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정희 씨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잠깐 강태수 씨를 봤어요. 그 맑고 조용한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는 눈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서러웠어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제 말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민혁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했습니다. 요즘 꽃집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매일 오는 게 기다려진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다려진다고 했다고요. 강태수 씨가 저를 기다려진다고 했다고요. 강태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혁이가 걱정했나 봐요. 했어요. 아직 어머니 생각에 예민한 아이라서요. 하고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올 거예요. 했습니다. 정희 씨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있었어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기는커녕 오지 않은 하루가 하루 종일 쓸쓸했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반가웠습니다. 그게 다 대답이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웃었어요. 이번 웃음은 달랐습니다. 쓸쓸하지도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한 웃음이 너무 좋았어요. 봄이 오는 게 그애는 유독 빨랐습니다. 2월 말인데 벌써 꽃집에 봄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노란 개나리, 분홍 튤립, 그리고 프리지아. 저는 그 꽃들을 받아서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꽃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계절이었는데 그의 봄은 뭔가 달랐어요. 꽃들이 더 예쁘게 보였습니다. 강태수 씨 때문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강민혁 씨가 다녀간 뒤로 두 사람 사이는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여전히 매일 2시에 왔어요. 흰 국화 3송이를 사갔습니다. 가끔 말이 길어졌고 가끔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같이 걷기도 했습니다. 꽃집 문을 닫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걷는 게 좋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나란히 걸으면서 가끔 이야기하고 가끔은 그냥 걸었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3월 초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벚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꽃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매년 그 벚꽃을 봤어요. 혼자 봤습니다. 꽃집 문을 잠깐 닫고 가서 보고 오거나 장 보러 가는 길에 잠깐 멈춰서 보거나 했어요. 그 애는 강태수 씨랑 같이 봤습니다. 강태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공원 벚꽃 피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하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는 게 이상했어요. 그냥 동네 공원 벚꽃이었거든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망설였어요. 강태수 씨랑 벚꽃을 보러 간다는 게 뭔가 그냥 밥 먹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러죠 했어요. 꽃집 문을 닫는 시간인 6시에 만났습니다. 강태수 씨가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봄 점퍼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이었어요. 그 색이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잘 입고 나오셨네요 하고 생각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 걸었어요. 저녁 6시에 공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노부부, 아이 손을 잡은 엄마, 이어폰을 끼고 뛰는 젊은이들이요. 벚나무 아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활짝 핀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들이었어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꽃들이 저녁빛을 받아서 분홍빛으로 빛났어요. 저는 그 꽃들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예뻤어요. 매년 봤던 벚꽃인데 그의 그 꽃이 제일 예뻤습니다. 강태수 씨도 멈췄어요. 나란히 서서 벚꽃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 봄바람이라기엔 좀 찼어요. 꽃잎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그때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아내가 벚꽃을 좋아했어요.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강태수 씨를 봤어요. 꽃을 보고 있는 옆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매년 봄에 벚꽃 보러 가자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했습니다. 그게 후회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꽃 한 번 못 사줬다고 했던 것처럼 벚꽃 한 번 못 봤다는 것처럼요. 이 남자는 못 해준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되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지금이라도요. 하고 했습니다. 네, 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다시 꽃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정희 씨 덕분이에요. 했습니다. 저는 뭐가요? 하고 물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괜찮아요. 했어요. 꽃집에 오는 게 기다려지고 같이 밥 먹는 게 좋고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좋아요.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앞을 봤습니다. 벚꽃이 있었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그 꽃잎들이 우리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저도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저도 꽃집에 태수 씨 오시는 게 기다려져요.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한 거였거든요. 안 된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한참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도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주름이 있고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흰 국화를 항상 두 손으로 받아들던 그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도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두 손이 맞잡혔어요. 벚꽃이 또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어요. 3월 초 저녁 공원 벚나무 아래서 차가운 두 손이 맞잡힌 그 순간을요. 강태수 씨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잡은 손이 말이었어요. 그 손이 따뜻해지는 게 말이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어요. 아무도 우리를 특별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원을 걷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이었어요. 꽃집 앞에 돌아왔습니다. 손을 놓았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는데 강태수 씨가 불렀어요. 정희 씨 하고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올게요.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알아요. 했습니다. 매일 오시잖아요. 했어요. 강태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었어요. 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꽃들이 있었습니다. 장미, 튤립, 프리지아, 흰 국화,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온 벚꽃 가지들이요. 저는 잡았던 손을 봤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어요. 봄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도 깊어졌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서도 강태수 씨는 매일 왔어요. 흰 국화 새송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꽃을 건네면서 손이 닿았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밥을 먹으러 갔고 가끔 공원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강태수 씨가 건설회사 다니던 시절 이야기를 했고, 저는 꽃집 하기 전에 작은 회사를 다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씩 꺼내놓는 사이가 됐어요. 좋았습니다. 무서운 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게 더 컸습니다. 그러던 4월 중순이었어요.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볼 수 있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였어요. 집에서 만났어요. 유진이가 들어오면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유진이가 밥상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태수 씨 아저씨랑 많이 가까워진 거야 하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준서 오빠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준서가 엄마 꽃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했습니다. 아들 준서였어요. 29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진이보다 3살 많았어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봤군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많이 가까워진 거야 하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한참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 말은 변함없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준서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 라고 했어요. 준서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직 아빠한테 상처가 있잖아 라고 했어요. 이혼할 때 오빠가 많이 힘들었던 거 알잖아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남자랑 가까워지는 게 오빠한테는 낯설고 어려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준서였습니다. 이혼할 때 17이었어요. 예민한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 준서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준서 방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12년이 지난 지금도요. 준서한테 직접 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준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요. 준서는 전화를 잘 받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문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받았어요.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 받구나 하고요. 준서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하고요. 물어봐 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진지한 거야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진지하냐는 말이 뭔가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냐는 말이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엄마가 힘들었던 거 봤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서가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가 아니었어요. 무서운 거였습니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알겠어 했습니다. 엄마도 조심할게 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근데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해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였는지 몰랐어요.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에 강태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으로 받은 문자였습니다. 번호를 교환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내일 시간 되시면 할 말이 있는데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네 하고 답했어요. 다음 날 강태수 씨가 왔어요. 꽃을 사고 나서 잠깐 앉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꽃집 한쪽에 작은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 앉았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민혁이가 또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전화로 했다고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태수 씨를 봤어요. 강태수 씨 얼굴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이랑 싸운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했다고요.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강태수 씨가 아들한테 그 말을 한 게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이랑 싸운 거였어요. 그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때문이 아니에요 했어요. 내가 오래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하고요. 그 말이 묵직했습니다. 오래 못했던 말이요. 아들한테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말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 말을 이제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양쪽 자식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아들도 제 아들도요. 유진이는 엄마 편이었지만 오빠 걱정을 했어요.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 천천히 가도 될까요? 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요, 하고요. 자식들도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천천히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러죠, 했습니다. 천천히. 그 말이 좋았어요.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한테 시간이 있었어요. 자식들도 기다리면 알아줄 거였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꽃집 안에 프리지아 향기가 났습니다. 봄 향기였어요. 천천히 가는 봄이었지만 봄은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했는데 제가 멈춰버렸습니다. 천천히랑 멈추는 건 다른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흰 국화 3송이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밥 먹자고 하면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걷자고 하면 꽃집 정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핑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왔고 꽃을 받아갔고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저도 알았어요. 준서 때문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로 준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섭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요.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제 상처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준서한테 또 상처를 주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혼할 때 그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던 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한테도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좋았어요. 매일 오는 게 기다려졌고, 손을 잡고 걷는 게 좋았고, 그 환한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을수록 잃는 게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안 오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대다가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한 번 혼자가 되는 건 버텼는데 두 번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아무한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아이들 걱정시킬 일도 없어요. 12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면 됐어요.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하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잠깐 있다가 물었어요. 태수 씨 아저씨는요? 하고요. 잘 오신다고 했습니다. 짧게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또 벽 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벽이요. 유진이가 그 말을 했어요. 엄마가 벽 친다고요. 무슨 벽? 하고 물었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지면 사람을 밀어내는 거 알아? 라고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그랬잖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다 멀리 했잖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습니다. 이혼 후에 그렇게 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거리를 뒀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누군가 가까워지면 무서워지고 무서워지면 멀어졌습니다. 지금 또 하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고 싶으면 벽을 낮춰야 해 라고 했어요. 벽 치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벽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강태수 씨가 왔어요. 흰 국화를 건넸습니다. 강태수 씨가 꽃을 받으면서 저를 봤어요. 그 맑은 눈이었습니다. 정희 씨, 시간 되시면 오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 문을 닫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강태수 씨가 커피를 시키면서 저를 봤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세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이 바쁜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멀어졌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했어요. 좋아질수록 무서워진다고 했습니다. 잃는 게 무섭고 상처받는 게 무섭고 아이들한테 또 상처 주는 게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한테 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 커피를 봤어요.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강태수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강태수 씨를 봤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아내 떠나고 나서 오래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익숙해졌고 그게 편해졌다고 했어요. 근데 정희 씨를 만나면서 그 익숙함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안 하면 그냥 혼자 있으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이 말이 떠올랐어요. 익숙한 거랑 좋은 거랑 달라 라는 말이요. 강태수 씨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태수 씨가 안 오는 날이 하루 종일 쓸쓸했거든요 했어요.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했습니다. 익숙한 건데 편하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가득했어요. 꽃이 진 자리에 잎이 났습니다. 꽃보다 잎이 더 오래 가는 거잖아요. 저는 강태수 씨를 봤습니다. 무서워도 해보면 어떨까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게 좋겠네요. 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봄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잡은 게 더 편했습니다. 벽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았어요. 그날은 제가 먼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5월 초였어요. 꽃집을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유독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꼬였어요. 웨딩업체에서 꽃 배달이 잘못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맞게 준비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했어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억울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다고 해야 했어요. 그게 일이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그 일을 수습했습니다. 점심을 또 못 먹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후에 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12년 만이었습니다. 번호를 바꾸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 관련된 일 외에는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준서 결혼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준서 결혼이요. 준서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준서가 아버지한테는 먼저 말한 건지 아니면 전 남편이 먼저 안 건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라고만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읽음으로 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꽃집 문을 닫았어요. 불을 끄는데 이상하게 힘이 빠졌습니다. 오전부터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꽃집 바닥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그런데 꽃집 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시가 한참 지난 저녁이었거든요. 강태수 씨가 이 시간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요. 했습니다. 그냥 왔어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려다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는 말이 더 컸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온 거였어요. 저는 강태수 씨를 봤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였어요. 편의점 봉지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밥 드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못 먹었다고 했어요. 솔직하게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먹어요. 했어요.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랑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봉지를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편의점 음식이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 건지 몰랐습니다. 꽃집 문을 다시 열었어요. 안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었어요. 둘이 꽃집 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의자가 모자랐거든요. 꽃들 사이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이상한 저녁이었습니다. 꽃집 바닥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는 저녁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강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요. 저는 말했어요. 오전에 일이 꼬였고 전 남편한테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준서 결혼 얘기라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준서가 아버지한테 먼저 말한 것 같다고, 그게 좀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말하면서 제가 서운했다는 걸 알았어요. 말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서운할 만해요 했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할 만하다고 했어요. 제 서운함을 맞다고 해준 거였습니다. 저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태수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제가 힘들 거라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몰랐어요 했습니다. 그냥 왔어요 하고요. 그냥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정희 씨 보고 싶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는데 마침 제가 힘든 날이었다고요. 마침 잘 됐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죠?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 게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컵라면을 들고 웃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강태수 씨가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말했어요. 강태수 씨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었어요. 봉지를 정리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일어서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는 거 도와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일어서고 나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씨도 놓지 않았어요. 꽃집 아니었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났어요. 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수 씨한테 말했어요. 고마워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물었어요. 뭐가요 하고요. 그냥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웃었어요. 꽃집 문을 나섰습니다. 강태수 씨가 골목 끝까지 걸어가는 걸 봤어요. 가로등빛 아래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그냥이 오랫동안 누군가한테 받아본 것 중에 제일 따뜻한 거였어요. 꽃집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 힘든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잘 마무리됐어요. 그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자식들을 만나자는 말을 꺼낸 건 강태수 씨였습니다. 6월이 됐어요. 벚꽃이 지고 장미가 피고 있었습니다. 꽃집이 바빠지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꽃을 다듬고 묶고 포장했습니다. 바쁜 게 오히려 좋았어요. 바쁘면 복잡한 생각이 덜 됐거든요. 강태수 씨가 어느 날 꽃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자식들한테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제대로 인사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숨어서 만나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떳떳하게요. 그 말이 좋았어요. 숨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강민혁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꽃집에 찾아와서 어머니 자리를 넘보지 말라고 했던 그 얼굴이요. 그 눈빛이요. 그 사람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도요. 전 남편 문자 이후로 준서랑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여전히 조심스러웠거든요. 두렵다고 했어요. 강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두려운데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안 하면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유진이한테 먼저 말했어요. 엄마가 태수 씨 아저씨랑 자식들끼리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알겠다고 오빠한테도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준서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준서야, 엄마 할 말이 있어 하고 꺼냈습니다. 태수 씨 아저씨랑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면 갈게 했어요. 짧았지만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민혁 씨한테 말했어요. 민혁 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강태수 씨가 전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또 한숨을 쉬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나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고 했다고요. 그 말에 민혁 씨가 한참 있다가 알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고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강태수 씨가 그 말을 했군요. 아들한테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고깃집을 예약했어요. 넓은 방으로요. 5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강태수 씨랑 저랑 먼저 갔어요. 일찍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강태수 씨가 물을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긴장되네요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했어요. 두 사람이 긴장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어색했습니다. 설레기도 했어요.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중년 남녀가 자식들 만날 생각에 긴장하는 거잖아요. 유진이가 먼저 왔어요. 들어오면서 저를 봤고 강태수 씨를 봤습니다. 강태수 씨가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했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했어요. 서먹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저는 준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서가 들어오면서 저를 봤어요.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태수 씨를 봤어요. 강태수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준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태수입니다. 했어요.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요. 어머니를 잘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자식한테 그 말을 한 거였습니다. 강태수 씨가 준서한테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했어요. 준서가 잠깐 강태수 씨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넘어간 것 같았어요. 민혁 씨가 왔습니다. 꽃집에 왔을 때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때 같은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5명이 앉았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고기를 시켰고 불판이 달아오르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억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저씨 요즘 매일 꽃집 오신다면서요? 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강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매일 가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했어요.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꽃집 국화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싱싱하다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했습니다. 제가 매일 가서 알거든요 하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다들 조금씩 웃었어요. 민혁 씨가 고기를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꽃집 가는 날 표정이 달라요 했습니다. 조용하게 했어요. 저는 민혁 씨를 봤습니다. 민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오래 많이 힘드셨거든요 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했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혁 씨를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 꽃집에 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반대가 아니었어요. 걱정이었습니다. 민혁 씨 했습니다. 민혁 씨가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저도 태수 씨한테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할게요 했어요. 민혁 씨가 잠깐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작은 화해 같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이어졌어요.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태수 씨랑 걸었어요. 잘 됐죠? 하고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했습니다. 저도요. 강태수 씨가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6월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고마워요 했습니다. 오늘 용기 내줘서요 하고요. 저는 말했어요. 태수 씨도요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자식들 앞에 섰습니다. 떳떳하게요.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다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길의 다음이요. 프로포즈는 꽃집에서 받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반지도 없었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화요일 오후 2시였어요. 강태수 씨가 흰 국화 새송이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꽃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같이 사는 거요? 하고 되물었어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이요?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꽃집 아니었어요. 장미가 있었고 프리지아가 있었고 흰 국화가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가득한 꽃집 안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했습니다. 정희 씨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고요. 그러더니 웃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울음도 났습니다. 웃음이랑 울음이 같이 왔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기쁜 게 이런 거겠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강태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창하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원하지 않았어요. 식장 빌리고 드레스 입고 사람 잔뜩 부르는 게 맞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양쪽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 거였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꽃은 있어야지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꽃집 파는 엄마니까 꽃은 직접 준비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민혁 씨가 레스토랑을 알아봐 줬어요. 그 사람이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좋은 데 찾았다고요. 아버지 마음에 드실 것 같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민혁 씨가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서워서 날카롭게 굴었던 거겠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달라지는 게 무서워서요. 그게 풀리니까 원래 모습이 나온 거였습니다. 날짜를 잡았어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봄이 제일 예쁜 때였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꽃집에 가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들기로 했거든요. 부케였어요. 흰 국화랑 프리지아를 같이 묶었습니다. 흰 국화는 강태수 씨 아내를 위한 거였고 프리지아는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두 가지를 같이 묶었습니다. 꽃을 묶으면서 생각했어요. 흰 국화를 처음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꽃집에 들어서면서 흰 국화 세 송이요 하던 날이요. 그날 저는 그냥 손님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매일 왔고 밥을 먹었고 손을 잡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부케를 완성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을 조금 했어요.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56의 얼굴이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아니, 예뻤어요.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어요. 테이블에 꽃을 올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만든 작은 꽃다발들이었어요. 장미, 튤립, 프리지아. 테이블마다 하나씩 놓았습니다. 방안이 환해졌어요. 강태수 씨가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췄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예쁘세요 했습니다. 저는 귀가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부케를 봤어요. 흰 국화랑 프리지아가 같이 있는 부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둘 다 넣었어요 했습니다. 태수 씨 거랑 제 거요 하고요. 강태수 씨가 그 부케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왔고 준서가 왔어요. 준서가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준서를 봤어요.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준서야 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잘 됐다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았지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민혁 씨가 왔어요. 들어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꽃집에 처음 왔을 때랑 같은 말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때는 경고였는데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오갔어요. 웃음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자식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웠어요. 유진이랑 민혁 씨가 이야기를 나눴고 준서가 강태수 씨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요. 강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아래서요.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 알았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나오면서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요 하고요. 다들 모였습니다. 레스토랑 앞이었어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은 졌지만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철쭉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5명이 섰습니다. 강태수 씨, 저, 유진이, 준서, 민혁 씨.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지 않았어요. 똑바로 봤습니다. 카메라를요. 이 순간을 제대로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이 찍혔어요. 그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을 거예요.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있고 56의 얼굴로요. 그래도 웃고 있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태수 씨랑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봄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했어요. 네,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매일 꽃집에 갈게요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제 매일 안 오셔도 된다고 같이 사는데요 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웃었어요. 그래도 갈 거예요 했습니다. 꽃 사러요 하고요. 저는 또 웃었습니다. 꽃집 앞을 지났어요.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열 꽃집이었어요. 내일도 꽃이 들어올 거고 다듬고 정리하고 포장할 거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꽃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일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일 2시에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 국화 3송이를 사러요. 아니,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걸었어요. 강태수 씨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꼭 쥐었어요. 봄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2번째 봄이었어요. 56에 맞이하는 봄이었습니다. 첫 번째 봄보다 늦었지만 늦은 봄이 더 깊다는 걸 알았어요. 오래 기다린 봄이 더 따뜻하다는 것도요. 꽃집을 지나쳤습니다. 내일 또 열 꽃집이었어요. 그 꽃집이 있는 한 봄은 계속 올 거였습니다. 저한테도요.